투표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4월 15일 투표하는 날. 출구 조사했다고 바로 놓치네. 불편이다. 야호. 들어가니까 열부터 재고 비닐 장갑을 주고 끼고 선거가 나와가지고 비닐 장갑 그거 버리는데 엄마 봤어요 그거? 장난 아니더라. 쌓여있더라. 아깝더라 좀. 코로나 때문에 아주 세상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아무튼 코로나여서 준비한 컨텐츠가 44만원으로 홈바리스타 되기. 그래서 우리 집 강아지가 짖기 시작했다. 차돌아 산책 갈까? 차돌아 산책 갈까? 산책? 차돌 형아랑 산책 가? 산책 가자. 가자. 그래. 차돌이 손. 자. 올라, 옳지. 여기 보세요. 물론 44만원이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니죠. 근데 이렇게 또 예산을 짠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만큼만 맞춰 놓으면 어지간한 카페 전문점에서만큼 커피를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오래 쓸 수 있어요 진짜. 한번 딱 사놓으면. 아이씨 꼬았어. 내려가 가자. 저는 이 세팅으로 한 5년 정도 사용하고 있고요. 커피 맛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라인더예요. 그라인더가 좋아야 커피 맛이 되게 좋아요. 이따가 집에 들어가서 정확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볼 건데 꼭 제가 추천드리는 그라인더가 아니더라도 집에서 바리스타를 꿈꾸시고 커피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다른 건 다 몰라도 그라인더에는 조금 투자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제가 구성한 장비는 총 4개예요. 첫 번째는 그라인더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 커피 추출하는 장비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물을 붓는 주전자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울이 필요해요. 그렇게 다 해서 44만원이 나옵니다. 올라가. 이제 제대로 설명을 해볼 건데요. 요즘에 또 달고나 커피가 굉장히 유행이지 않습니까?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일주일 동안 볼 때까지 계속 뜨던데, 오늘 제가 설명할 커피는 그런 인스턴트 커피가 아니라 진짜 어떤 원조, 진짜 커피란 이런 것이다. 커피는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다. 제가 구분하는 커피를 마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카페인 충전이요. 그러니까 어떤 매일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에너지 드링크 같은 느낌. 그리고 두 번째는 향과 맛을 느끼기 위해서요. 와인처럼 커피도 생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와인도 포도를 따서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커피도 커피를 체리를 수확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 체리가 가지고 있는 맛과 향을 어떻게 가공하고 어떻게 볶아내고 그게 어떤 품종이고 어떤 나라에서 만들어졌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커피 맛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이런 것들을 잘 구현해내는 게 정말 좋은 바리스타, 어떤 근본 있는 바리스타가 아닌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진정으로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어떤 진정한 커피 매니아가 아닌가. 그리고 오늘 이야기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이 모든 내용은 주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44만원으로 지금 이 세팅을 맞춰놨는데 10만원 안에서도 다 맞출 수 있어요. 10만원이 뭐예요? 10만원도 안 들 수 있어. 나도 맨 처음에 그라인더 한 3만원짜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을 쓰는데 그 이유가 다 다르기 때문에 목표하는 거나 이런 거 다 달라서 그 가성비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매일같이 맥심커피 드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이 구성이 완전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먼저 하고 시작할게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 커피는 생산물이기 때문에 커피의 어떤 고유의 맛과 향을 만들어내는 데까지는 최소한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 그라인더 같은 경우는 커피 맛과 가장 관련이 높고 어떻게 커피가 그라인딩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커피 맛이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 그라인더 같은 경우는 처음에 살 때 되게 투자를 많이 하시는 거를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그라인더는 코만단테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온 독일제 그라인더예요. 카페솔루션이라는 회사에서 공식 수입해서 팔고 있는데 거기 홈페이지 기준으로 298,000원입니다. 좋은 그라인더를 사야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면, 첫 번째는 어떤 추출 도구를 이용해서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커피 추출에는 권장되는 분쇄도라는 게 있거든요. 이 코만단테 같은 경우는 완전히 꽉 조인 게 0포인트고 이제 하나씩 풀 때마다 1포인트씩 늘어나는 건데, 에스프레소 같은 걸 뽑을 때는 한 8에서 한 12 정도, 그리고 제가 브루잉 같은 거 내릴 때는 한 20에서 30포인트 정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추출하는 방법에 따라서 분쇄도가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좀 싼 그라인더 같은 경우는 이 분쇄도의 폭이 굉장히 좁아요. 그러니까 브루잉 만드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한 20에서 30 쓴다 하면, 싼 그라인더 같은 경우는 뭐 한 10에서 한 12 정도, 뭐 이런 식으로요. 이 말은 내가 내리는 추출 방법에 맞춰서 이 그라인딩 분쇄도를 바꿔야 되는 건데, 할 수 있는 그 폭이 좁다 보니까 그 분쇄도에 맞춰서 내가 만드는 커피 추출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은 역설적으로 그거를 다 이해하고 있으면 그 분쇄도에 맞춰서 커피 추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싼 그라인더로도 커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대신에 좀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내려지는지 다 이해하고 뭐 이런 것들, 고수는 장비 탓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요. 뭐 그런 사람들한테나 해당되는 이야기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맛인데요. 맛에 관련돼서는 미분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10이라고 하는 분쇄도를 타겟으로 해서 그라인딩을 하면 10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도 만들어지고 11도 만들어지고 12, 뭐 9, 8, 심지어는 막 1, 막 30처럼 되게 가는 것부터 되게 두꺼운 것까지 이제 다 분쇄가 돼요. 조금 만들어지고 뭐 내가 원하는 타겟은 좀 많이 만들어지고, 이거를 좀 그래프로 나타낸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입자 그 외에 이제 분쇄도들을 다 미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설탕을 물에 녹인다고 생각하면 각설탕 녹이는 거랑 분쇄된 설탕 녹이는 거랑 분쇄된 설탕이 훨씬 더 빨리 녹잖아요. 분쇄되면은 물에 닿는 면적이 훨씬 더 넓어지니까, 이것처럼 커피 분자도 완전히 가는 것들은 더 빨리 녹겠죠, 물에. 그렇게 되면은 과다 추출로 이어지고, 두꺼운 분자들은 과소 추출로 이어질 테니까 적당한 미분들은 커피 추출에 도움이 되지만, 되게 이런 것들이 많아져 버리면은 추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분쇄도는 곧 좋은 커피 맛, 일관성 있는 커피 맛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맨 처음에 할 때는 이제 좀 저렴한 그라인더 썼어요. 그 시타인가 무슨 어떤 회사에서 나오는 이렇게 조그마한 핸드밀 그라인더로 집에서 갈아 먹었는데, 어떻게 내려도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가 되게 물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분쇄도 조절이 가능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한 칸 쪼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추출 시간이 확 늘어나면서 커피가 안 내려가요. 드리퍼에서 커피가 안 내려가. 그래서 마셔보면 되게 쓰고 맛이 없는 거죠. 되게 텁텁하고 지저분하고. 그러면 이제 그 분쇄도에 맞춰서 내가 추출하는 방법을 바꿔야 돼요. 물을 좀 더 세게 붓는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요. 그게 이제 미분 차이고 그라인더 차이라는 거죠. 이 코만단테 같은 경우는 대회에서도 나와요. 가끔 진짜 브루잉 대회나 뭐 이런 데서도 가가지고 막 갈아서 쓰기도 할 정도로 꽤나 괜찮은 정말 괜찮은 그라인더입니다. 그런 것들 모두 감안했을 때 298,000원은 투자의 가치가 있다. 진짜 괜찮습니다, 이거. 그리고 그라인더 이어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커피 추출 도구요. 아까 이야기했듯 커피를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습니다. 브루잉, 뭐 필터 커피라고 부르죠. 이렇게 종이 필터에다가 걸러내는 이런 방식도 있고, 우리가 흔히 마시는 아메리카노죠. 에스프레소로 추출하는 경우, 뭐 콜드브루, 뭐 차가운 물로 우려내는 뭐 냉침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방법은 두 개예요. 일단 브루잉하고 그리고 콜드브루요. 브루잉 커피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브루잉은 어쩌면 조금 번거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 방법을 왜 추천을 드리느냐, 원두가 가지고 있는 맛과 향을 가장 폭넓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제가 지금 이거 찍고 있는 이 카메라에는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나믹 레인지가 뭐냐면, 완전히 어두운 부분부터 완전히 밝은 부분까지 그 폭인데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은 이 폭이 굉장히 넓대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안부부터 완전히 밝은 부분까지
되게 확실하게 표현되는 그런 장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인간은 그냥 본능적으로 와 멋있다 이렇게 딱 느끼는 거예요. 근데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감각기관은 다 비슷하기 때문에 후각이든 시각이든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다이나믹 레인지가 가장 넓은 커피 추출 방법이 브루잉 커피입니다. 가장 폭넓게 즐길 수 있고요. 맛과 향이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콜드브루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그냥 간단해요. 되게 쉬워요, 내리기가. 브루잉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장비는 이제 하리오에서 나오는 이제 필터죠. V60라고 하는 모델 3, 4인용짜리예요. 1, 2인용짜리 좀 작거든요. 3, 4인용짜리 사세요. 3, 4인용짜리가 물 뽑기 편하고 괜찮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회사 두 개가 이제 칼리타랑 하리오인데 저는 하리오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칼리타보다 하리오가 좋아서 하리오를 쓰는 게 아니라 제가 마시는 커피가 그런 제 커피 스타일이 하리오와 좀 더 맞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칼리타 역시 가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다 같이 구매하셔서 똑같은 분쇄도에 똑같은 물 온도에 똑같이 다 내렸는데 어떻게 맛이 달라지는지 한번 뭐 마셔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커피를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되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주전자하고 저울인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주전자는 이제 보나비타에서 나오는 주전자예요. 이거 같은 경우 가격은 10만원이고요. 주전자마다 다른 게 뭐냐면 이 물줄기를 컨트롤하는 게 좀 편하냐 안 편하냐, 그 온도 조절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그리고 내가 물 온도를 데우는 데까지 시간 걸리는 그 시간이요. 보나비타 주전자 같은 경우는 온도 조절이 가능한 주전자 중에서 가장 저렴하고요. 물줄기 되게 물줄기를 좀 두껍게 내는데 편한 주전자예요. 아까 그 설탕 얘기를 다시 하면은 물 온도가 뜨거울수록 설탕이 좀 빨리 녹을 거잖아요. 커피 역시 이 물 온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추출할 때 항상 그 적정 온도라는 게 있고 그 온도에 맞춰서 좀 내려주면 좀 더 아무래도 깔끔하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항상 일관성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 온도를 항상 측정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비싸다고 생각하시면은 그냥 집에 있는 주전자 사용하시면 돼요. 그냥 집에 뭐 다 주전자도 뭐 다 하나씩 있으시니까 거기에 그냥 온도계 같은 거만 하나 사셔가지고 물 온도 항상 이렇게 하실 때마다 재서 하시면은 뭐 되겠죠. 그리고 저울 같은 경우는 집에서 그냥 간단하게 쓸 수 있는 저울 한 2만원짜리 뽑았고요. 모든 커피 추출 장비를 다 얘기해 봤는데요. 코만단테가 298,000원, 그리고 주전자가 10만원, 그리고 추출 장비랑 저울까지 다 해서 이게 두 개가 4만원, 해서 44만원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제 이 장비를 가지고 커피를 만들어 볼 건데, 제가 만드는 다 영상들은 다 초보자를 위한 영상들이기 때문에 커피 초보자인 저희 어머니와 함께 커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엄마랑 나랑 같이 커피 추출하면 돼요. 방송 출연해. 자, 이제 커피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일단 오늘 사용할 커피는 케냐 커피고 20g 사용할 겁니다. 지금 이미 다 분쇄를 해놨고요. 엄마 내가 먼저 보여줄 테니까 엄마가 그걸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알았죠? 되게 간단한 방법이에요. 일단 피커를 잘 띄워주시고 물을 끓여서 한번 쫙 적셔줘요. 이걸 적셔야 돼. 그래야지 커피에서 좋은 냄새가 안 나고 예열도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원두를 20g을 잔에다가 넣어주고 그다음 이거를 이제 평평하게 잘 해준 다음에 이제 끓여요. 하고 양당 맞춘 다음에 스마트폰 하나씩 딱 있으니까 스마트폰으로 시계를 재는다. 시간을 스톱워치. 그래서 맨 처음에 일단은 내가 20g 쓰니까 키를 60g을 부어요. 전부 다 골고루 적셔준다는 느낌으로 이거를 세게 한 번에 이렇게 돌린 다음에 이렇게 딱 부어주면 이제 와르르 흔들면서 깨우치면서 안에가 지가 섞이거든. 320ml를 부어줍니다. 한 번에 이렇게 하는 거 끝. 마시고 지금 색깔을 딱 보면 벌써 놀랐잖아. 배운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뭐 시키지도 않은 대사. 좋아. 배운 대로. 내가 해줄게. 왜? 아니, 아들내미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가 오늘 말씀하신 재활용이나 잘 버려주고.
어때? 잘못 내렸나 본데? 아유 그런 게 어딨어. 물도 맛있다고 해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아까보다 거지. 맛이 덜해. 좀 쌉싸름하네. 쌉싸름한데? 그리고 산미도 살짝 튀어 올라와 뒤에. 이게 아까 내리면서 좀 고르게 안 섞인 것 같아. 마지막에 그래서 좀 그렇지 않을까. 분쇄도랑 다 똑같은데 내리는 방법에 따라서만 좀 달라진 거. 당신도 먹어봐. 됐어. 어때? 같아? 틀려? 그냥 소주 맛밖에 몰라. 아 그래? 맛있다 그래도. 맛있다. 뭐 이만하면. 이 정도면 훌륭해. 어때요? 이렇게 내려보니까 쉽죠? 내리는 방법이. 막 핸드드립 같은 거 이렇게 내리는 거 보면 막 이렇게 정갈하게 막 이렇게 막 하잖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쉽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 맛이. 괜찮아 진짜. 맛있었어. 오케이 끝. 오케이. 영상을 찍고 나서 보니까 두 가지를 빼먹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물에 대한 이야기요. 커피 내릴 때 이제 물을 사용해서 내리잖아요. 커피 99%가 다 물이기 때문에 어떤 물이냐에 따라서 커피 맛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제가 추천드리는 물은 그냥 수돗물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살 수 있는 제품용 물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 이유가 물 안에 이제 칼슘과 마그네슘 이 두 가지 미네랄이 그 커피 맛을 결정짓는 가장 큰 두 가지 미네랄이거든요. 근데 저희 한국 정수기 물 같은 경우는 필터가 이제 이런 미네랄들 전부 다 걸러내 버린대요. 물 안에 그런 미네랄들이 되게 적어지기 때문에 그 커피 맛이 굉장히 좀 밋밋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수돗물을 사용하시거나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구매 가능한 그런 물들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콜드브루 추출하는 방법을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콜드브루 추출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이렇게 기구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려 가지고 내리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침출식으로 해가지고 내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침출식을 많이 사용해요. 되게 쉽기 때문에 침출식 내리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이소나 이런 데서 이런 통 같은 거 하나 사시면은 2,000원, 3,000원이면 이런 거 통 하나 살 수 있거든요. 얼마더라? 5,000원이네요. 5,000원이면 이런 거 하나 살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런 거 안 사도 그냥 집에 그냥 통 같은 거 그냥 남는 거 있으면 그냥 거기다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테인리스가 좀 깔끔하다 생각해서 이거를 사용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통에다가 원두랑 물 비율 맞춰서 넣은 다음에 그냥 하루 정도 냉장 보관하고 그다음에 꺼내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던 하리오나 칼리타 같은 커피 추출 장비에다가 종이 필터 끼우고 걸러내면 끝이에요. 쉽죠?